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9대 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사임권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영란 의원으로부터 7월 9일 부위원장 사임서가 제출되어 사임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9대 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선임권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의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의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의 시간에 논의한 바 같이 윤세자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의견이 없으므로 윤세자 위원님께서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9대 군산시의회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추천권을 상정합니다. 정의 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김영란 위원님을 의회 운영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영란 위원님께서 의회 운영위원으로 추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윤세자 위원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이 된 것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기쁘게 생각하면서 위원님들을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영란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운영위원회 추천. 의회 운영위원회 가서 여러분들 일정 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정부와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경봉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경봉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정부와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매년 급격하게 발전하는 인공지능 기술과 생성형 AI,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 등 행정에 도입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이를 반영한 정부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제3항에서 정부와 기본계획 수립 시 인공지능 기반 행정구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제10호를 신설하였으며 상위 법령 제명 및 조항 변경에 따라 관련 조항의 개정을 실시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향후 AI 국가전략 등 추진 시 준비된 군산시가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정부와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하는 정부화 계획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경봉 의원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정부화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사일정 제5항 군산시 자치경찰 사무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은식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은식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를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자치경찰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산시와 시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시안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자치경찰 사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입니다. 이 조례는 지자체에서 지원이 가능한 자치경찰 사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자치경찰 실무협의를 두어 실무자 중심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보다 시민 친화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5조의 치안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계획 수립, 제6조의 자치경찰 사무 범위에 따른 지원 사업 분야 규정, 제7조의 협력체계 구축 및 제8조의 자치경찰 실무협의 운영에 대한 내용을 담아 실무자 협의를 통한 시민에 꼭 필요한 실질적인 치안 서비스가 지원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에 드는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이 군산 시민이 필요로 하고 군산시 특성에 적합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근거로서 시민의 안전한 생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 가결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자치경찰 사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치안에 대한 책무 및 맞춤형 치안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 제정을 통해 군산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 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안 제8조 실무협의회 구성 등에 대하여는 시행규칙 제정을 통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며 일부 조문의 강행 규정과 예산 관련 부분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은식 의원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경민입니다. 지난번에 이거 한 부결됐었죠. 예. 제가 그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조례 내용에 대해서는 뭐 의견을 달리하지 않는데 그 조례 내용 및 또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참고 자료로 주신 것도 이렇게 보고 하니까 저는 이 조례를 통과시킴으로 해서 무엇이 바뀌는가? 현재의 지금 지원 사업에 보면 생활 안전 분야 사업, 범죄 예방 CCTV, 순찰 청소 공개 지원, 여성 청년 산업, 교통, 범죄 보호, 인권 침해 방지 대책 수립, 이 여타의 모든 것에 대해서 지금 시에서는 예산을 지금 실질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다만 자치경찰이라면 지난번에 제가 서장이 왔을 때 과장인가 왔을 때도 얘기를 했지만은 지금 완벽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도입이 됐다지만 완벽히 도입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건 그거예요. 이 당연한 고유 사무의 업무를 경찰의 고유 업무인데 지자체에서 기존의 예산을 지원했었던데 그거는 시민의 복리증진과 안전과 여러 가지를 위해서 우리는 지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나마도 저희는 참 답답했던 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을 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설치에 대한 그다음에 심의에 대한 권한 자체에 우리가 개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경찰이 목리 아닌 목리를 불렀단 말이에요. 경찰이 자신들의 주관적 뭐 자신들의 객관적 판단이지만은 기준에 의해서 우리는 예산만 되고 그들이 판단하는 심의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최소한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저희가 지원 사업에 대한 예산을 드리는 곳들에 대해서는 우리의 권한을 갖는다든가 100% 권한을 갖는다든가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조례안이 통과되고 나서 어떠한 변화가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까요? 네. 지금 첫 번째 가장 큰 변화는 실무협의회 구성을 하거든요. 네. 지금까지는 경찰서의 일방적인 치안 정책을 가지고 우리가 수용을 해왔다면은 네. 이제는 실무협의를 통해서 군산시와 군산경찰서의 실무자들이 서로 협의해서 치안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그런 성과가 있다고 봅니다. 실무협의회요. 예. 이 실무협의회는 지금 아까 보니까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보니까 실무협의회는 향후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이 조례에 있습니다 지금. 아니 여기 검토 의견에 이렇게 돼 있어요. 제 8조에 실무협의회 구성 등의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실무협의회를 어떻게 구성을 하고, 그다음에 실무협의회는 뭐 추진한다라고만 돼 있지 세부적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행 규칙을 통해 제정이 필요하다라고 돼 있는데요. 그럼 실무협의회에 되는 권한은 그럼 어디에 보장이 돼 있는 겁니까? 이 실무협의회에서는 누구누구로 구성이 되고 경찰과 우리 군산시가 될 텐데 누가 들어가게 되고 이게 그러니까 잠깐만요. 자치경찰 이 조례 안에서의 실무협의회가 법적으로 반드시 구성이 되는 실무협의회인지 그 실무협의회는 그럼 법적으로 보장된 거기에서 권한이 있는 건지 그 권한이 있다면은 그 권한은 어떤 걸 의미하는지 지금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한다면 이제 치안협의회도 사실 법적 규정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군산시와 군산경찰서가 어떤 그 치안 정책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구성하는 부분인데 이 자치경찰 사무는 실질적인 자치경찰 사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실무부에서 어떤 법적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 그건 없지요. 조례로 규정하기 때문에 우리 조례로.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이제 앞으로는 치안 정책, 치안 인프라 이런 구축들 부분들을 경찰서 일방적으로 정책을 해왔다면은 앞으로는 이제 군산시와 군산 경찰서가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예산도 지원하고 또 이런 부분들 그 정책을 수립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실무협의회 구성이라는 게 저희 조례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 실무협의라는 표현이 또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경찰 쪽에 관련된 뭐 법령이나 법에 나와 있습니까? 실무협의라는 표현이? 실무협의 내용은 뭐 법에는 없지만은 이거 우리 조례에서 만든 겁니다. 왜냐하면은 왜냐하면 이게 실무협의라는 구성이 우리 자체적으로 만약에 하게 된다면 실무협의가 아니잖아요. 우리 아니요. 근데 경찰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모든 그 경찰 사무 기본 조례에 실무협의 거의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군산시와 같은 군산시 자치경찰 사무 지원 조례안에 따른 실무협의가 구성이 되면 그러니까 저희끼리 이 집행부에서 의원님이 올리셔서 저희가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경찰들도 누구누구를 꼭 참여하고 해석을 하고 거기에서 어떤 것을 결정하면 이행한다 이런 내용이 있냐고요. 그런 내용은 이제 구체적인 것은 실무협의 구성한 내용, 그다음에 군적 인적 자원, 인적 구성까지만 돼 있고 세부적인 부분들은 이제 다시 뭐 규칙이나 이런 다시 정해야 되죠. 제가 우려하는 점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 실무협의를 통해서 아까 정의에서 얘기했다시피 군산 시민들이 정말로 원하는 치안의 형태나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그 방향을 잡아가고 또는 결정을 하면 되는데 사실은 이 실무협의라는 자체가 조례에 한정돼서 지어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경찰에서 이거를 이행하지 않아도 사실은 무방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자치경찰이라는 제도 자체가 오히려 더 정확한 어떤 체계를 잡고 구체적으로 나온 다음에 거기에 따른 뭐 권한의 배분이든 뭐든 하여튼 거기에 따른 조례가 만들어져서 그 조례가 이행이 돼야 사실은 사실적으로 이행될 수 있는 조례지 지금 하는 것은 저는 어떻게 느껴지냐면은
경찰서에서 너 나올 것 없이 이제 자치경찰에 대해서 지자체하고 하여튼 자치경찰 아니더라도 현재 지자체에서 많은 예산적 지원을 받는데 협의하거나 또는 경찰서의 고유 사무에 대한 예산을 축소나 절약하기 위해서 지자체에다가 본인들이 구입할 수 있는 것도 자꾸 구입해 달라고 하는데 그 대화의 창구가 마땅치 않단 말이에요. 고유 사무가 틀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형식적 자치경찰은 실질적이지도 않으면서 불구하고 이런 실무협의를 만들어서 이런 거 시민과 안전과의 이거는 부합이 되는 거니 이건 군산시가 하십시오. 우리 같이 협의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계속 떠미는 사실은 그런 창구가 더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난 그런 우려점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점에서 이걸 만드는 것은. 지금 이제 저는 본 의원은 반대로 생각하거든요. 지금까지는 경찰서 일방적으로 주장을 해왔다면은 그분들 컨트롤할 수 있는 우리 시에서 방법이 없었어요. 왜냐 치안협의회에서는 기관장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기관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안건이 되면 그걸 부결시키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부담이 갑니다. 그렇지만 만약 실무협의회를 구성된다면 그 안건이 되면 충분히 경찰서와 우리 시가 충분히 논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경찰서에 해야 될 일이다. 아니면 이 부분은 경찰서에서 어느 정도 뭐 예산을 분담을 군사시 분담을 하는 이런 걸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봐요. 경찰서는 경찰서 자체 예산이 아니라 전북지방 경찰청이나 저기 정회를 경찰서 요청을 이게 내려오잖아요. 지금 조례돼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자체 예산이 배정이 돼야지 거기도 하는 것이고 우리는 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출연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하여튼 체계가 먼저 그 이유가 먼저 그러니까 그다음에 우리 예산 지원은 먼저 오히려 예산 지원을 더 원활히 할 수 있는 경찰서의 구조를 우리가 도와주는 형태다.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죠? 그럼 잠시만요. 그냥 할까? 네. 서동환 의원님 먼저 질의하세요. 예, 그 국장님 지금 자치경찰 군사는 지금 어떻게 준비가 되어가고 있나요? 조직 자체가 경찰 업무거든요. 예? 자치 경찰 자체가 죄송합니다. 자치 경찰 업무가 그 국가 그 사무이기다 보니까 현재 그 군산 경찰서도 자치 경찰 여청과랄지 이런 과로 발령이 되면 자치 경찰이 되는 거고 수사과랄지 이런 쪽 발령이 되면 국가 경찰이 되는 거고 이런 그러니까 식으로 조금 전에 동료원 얘기한 것처럼 자치경찰이 지금 네. 그 구분이 확연하게 되진 않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애매한 거라는 거 이게 아직 확연하게 되지 않는데 지원 조례가 올라오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있고 그리고 지금 서훈시 의원님이 말씀한 게 이걸 만들면은 지원을 해줘야 될 그 부분에 있어서 경찰서가 부담해야 될 것과 부담을 어떻게 할 건가 그 얘기를 잠깐 하셨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까 의원님께서 그 실무 협의회를 아니 그러니까 네. 자 봐봐 예를 들어서 어떤 치안의 안전 관련된 시설을 해 근데 그게 3천만 원짜리가 돼 예? 그러면은 최근 몇 년 전에는 우리가 그 과장님도 아시겠지만은 과속 카메라 설치할 때 우리 시 마음대로 설치 못했어요 경찰서 했잖아요 예, 근데 이게 시민들의 요구가 많이 있다 보니까 시원들이 이제 막 하니까 경찰서에서 자기네들도 돈 안 들어가니까 심의해서 그냥 해줬단 말이야 전에는 경찰서에서 100% 했던 과속 카메라를 이제는 우리 시 돈 100%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서훈시 의원님이 제안한 것은 굉장히 좋다. 부담 비율을 나누자. 그걸 조례에 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 이제 그 실무협의회 보면은 그 이제 조정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아니 예. 그러니까 아니 조정이 이게 조정을 할 수 있는 말이 옛날부터 있었는데 한 번도 우리가 뭘 그 시설물 경찰서랑 협의해서 시설물을 설치하잖아요. 할 때 경찰서에서는 한 번도 자기들이 단 10%도 지원한 적이 없다니까. 그래서 지금 서훈시님이 지금 혼동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서훈시 의원님의 말에 100% 동의를 해. 그래서 저는 조례에다가 50%까지는 하고 싶지 않아 그건 부담스러울 것 같으니까 30% 정도를 군산경찰서에서 부담한다라는 난 넣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서훈시 의원님도 그런 생각이 있으시니까. 지금 네. 제가 답변 좀 할게요. 왜냐하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아까 우리 그 설경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유 사무는 경찰서의 고유 사무는 경찰서에 해야 된다고 봐요. 저도 경찰서의 고유 사무 그리고 근데 고유 사무를 경찰서에 다 예산 가지고 다 못하기 때문에 우리 아니 군산 잠깐만요. 경찰서의 고유 사무를 우리 여기 조례에다 왜 담아? 아니요 여기 조례 담는 것은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경찰서의 고유 사무는 우리가 관여할 수도 없고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근데 경찰서에서 우리 시하고 협의해서 하는 건 뭐냐면은 결국은 생활안전 이쪽이거든. 그럼 그게 뭐예요? 제일 대표적인 게 교통 그 시설물들이에요. 교통시설물 제일 그렇죠. 제일 제가 그 얘기를 하는 크죠. 거라니까. 그러니까 고유 사무까지 난 필요 없고 의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교통 시설물에 관련돼서 어떤 설치를 할 때 경찰서 30%만 나는 해도 난 이 조례가 굉장히 좋은 조례다 보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 조례가 그것이 선행이 안 되면요, 이 조례가 아주 쓸데기 없는 조례예요. 왜 이 조례 없다고 해서 우리가 아는 적이 없거든. 국장님, 우리가 이 조례 없다고 해서 지금까지 협의도 안 했고 시설물도 설치도 안 했고 재난에 대응도 못 했고 그런 적 있어요? 그건 아닙니다. 지금 그렇잖아.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자, 첫째 문제점, 이 조례가 시기상조다. 왜? 자치경찰이 정확하게 업무 구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시상조다는 것 한번 가지고 하나 하고, 두 번째, 서훈시 의원님도 얘기한 것처럼 협의를 통해서 경찰서의 부담을 그때 경찰서 부담 시키겠다 했단 말이에요. 좋아. 그럼 그걸 조례에다 담아야 된다는 거. 자, 그리고 또 하나 조례가 이게 이제 법이 만들어져서 지금 전국 지자체에서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5조 같은 경우에 보면은 우리 같은 경우는 1항이 보면은 시장은 해가지고 자치경찰서 지원 사무의 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강제 조항으로 돼 있어. 그런데 전주시나 다른 데를 찾아보면은 할 수 있다라고 돼 있거든요. 한다고 할 수 있다고는 천지 차이잖아요, 과장님.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3호에 보면은 지원 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도 거기 들어가 있어. 근데 다른 전주랑은 없어요, 그게. 재원 조달 방안이 없어. 그냥 지자체 예산에서 주는 거지 재원 조달 방안이 어디가 있어요? 그럼 뭐 기금을 만들라는 거요? 아니 뭘 하는 거요? 이게 다른 데는 없는데 있는 것이 있고, 그리고 그 2항에도 마찬가지예요. 시장은 지원 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여기도 강제적으로 돼 있어. 자, 그리고 3항에 보면은 전주시 같은 경우는 조례를 보니까 말 그대로 자치경찰이니까 그 시에 있는 자치경찰들이 협조를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주 덕진경찰서하고 완산경찰서하고 협조를 한다. 이렇게 아주 단순히 돼 있어. 근데 우리 조례는 보셔봐요. 아니 군산시 자치경찰 지원하는 건데 필요한 경우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전북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 전북특별자치도 경찰청장, 군산경찰서장, 이게 우리 전라북도 자치경찰을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군산 걸 만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조례를 통과시키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수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첫 번째는 이 조례가 저는 좀 시기상조다라는 거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법에서 위임을 해줬기 때문에 만들어야 된다 하면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 그런 것들이 좀 강제 조항을 그 권유 조항으로 바꿔야 되는 거고, 그리고 너무나 폭넓게 지원 사업에 대해서 참여하는 범위가 도지사 뭐 전라북도까지 넓혀지는 것은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하면, 왜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것을? 그것도 있고, 그리고 서울시 얘기한 것은 잘못하면 시 예산이 더 방만하게 낭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30%라도 자부담할 수 있는 것들을 저는 이 조례에다 넣어서 해야 이게 남발이 안 돼요. 경찰서는 자기 돈이 안 들어가니까 그냥 어떤 의원이 얘기해달라면은 막 설치해달 막 해줘요. 제가 좀 있으면 5만 원 넣을 건데 우리 미령동 한번 보셔봐요. 비보 좌회전 도로야. 일망통에 3m밖에 안 돼. 제가 학교 앞에 지금 16년 나가고 있는데 거기를 신호등 설치해달라는 적이 없어요. 일방통행이니까 짧으니까 그냥 뚝 건너가면 가요. 근데 올 초에 그걸 거다 신호등 설치했다니까. 제가 5만 원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한번 보셔봐요. 얼마나 웃긴지. 신호등 설치하면서 가로수 있는 나무를 싹 잘랐어. 그래갖고 애들이고 교통오신 어르신들하고 햇빛 때문에 죽으려고 그래. 그래갖고 뭐라고 하면 저한테 거기 왜 다 이 파라솔 설치해주는데 왜 안 설치해주냐고 그래요. 이게 우리 군산시하고 군산경찰서하고 하는 행정이에요 지금. 제가 한번 보셔봐요. 나중에 그 오말 할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는 좀 보완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사입니다. 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그 실무자들 협의회가 지금 없으면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에게 치안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아요? 예,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진 않죠? 예, 그러니까 이게 협의회가 구성이 되든 안 되든 시민들에게 치안 서비스는 가고 있는 거죠? 예, 현재 지금 그렇게 진행을 그렇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안에 보시면 협의체 8조에서 시장은 관계기관의 실무 책임자로서 구성된 군산시 자치경찰 사무협의회라고 했어요. 그럼 이제 여기에 예를 들면 위에 7조에 따른인 거죠. 예, 그렇죠? 맞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그냥 땡금 1이 아니라 예. 이 1항은 7조에 따른 뭐뭐뭐로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들어가야겠죠. 그리고 이 문구가 들어가죠.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또 두 번째 같은 경우도 그래요.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두 번째는 지금 실무협의는 치안협의회 안건의 의견에 조정하고 협의 조정 사항을 추진한다예요. 주체가 없어요. 주체. 지금 최근에서 25년도에 들어서 이 조례를 만든 지자체들을 살펴보면 주체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제 부산 남동 같은 경우도 협의체의 장은 구자치경찰 사무지원 담당하는 부서장이나 남동경찰서, 논현경찰서, 자치경찰 사무주무관이 공통으로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주체가 있잖아요. 우리 주체가 없어요. 왜 주체를 안 만드신 거죠? 보통 그 치안 협의에서 논의를 해서 결정이 되면 그 관련 문제 저희하고 경찰하고 만약에 교육경이 많이 관련됐다고 하면 서로 협의를 해서 그렇게 그러니까 진행. 그 협의는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성해서 제7조에 따른 협의체 구축을 위하여잖아요. 그럼 그 위에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여기에 이분들이 담당하는 누구가 주무관으로 공통으로 들어간다라고 처음에 명시가 돼야죠. 예, 구체적으로 명기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 명시가 당연히 돼야죠. 이거는 두리뭉실해서 나중에 찍어다 붙여도 그냥 우리가 나중에 알아서 할게라고 지금 조례를 갖고 오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 4번도 마찬가지. 사항도 그 외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그 외가 아니라 제 몇 항과 제 몇 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라고 하셔야죠. 그 외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이 아니라 그 말도 들어가지만 제 몇 항과 몇 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라고 가는 게 맞죠. 세부적으로 그렇게 생각해보다 죄송합니다. 그냥 관계기관과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뭐 다 주가 경찰서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협의회를 만들 필요가 없지. 이 부분이 그렇게 반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수정이 된다라고 하면. 예. 또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최창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우리 자치경찰이라는 말이 언제부터 나왔죠? 우리가 원래 국가직 경찰이었죠. 예, 국가경찰. 예. 네, 그래서 자치경찰이라는 게 탄생된 배경이 무엇인가요? 지금 자치경찰 도입은 21년도에 지금 자치경찰제가 도입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관련 법률이 만들어진 것은 21년도에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1990년대에 지방자치가 부활을 하면서 이 치안도 지역에서 좀 책임지고 운영하고자 논의가 돼서 지금 현재 이르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중앙 집권적인 그 권력을 좀 분산하고자 또는 지역 실정에 맞게 치안도 복지나 교육처럼 교육도 지방자치잖아요. 교육도 예, 맞습니다. 자 복지도 그런 것처럼 지역 현안에 맞게 좀 치안도 한번 해보자. 너무나 중앙 집권적인 권력을 갖고 있으니 권력 분산의 취지에 있어서 지역 현안에 맞게 하자 이런 취지에서 이제 시작됐죠. 예, 근데 맞습니다. 우리의 논점은 자치경찰 사무 지원 조례하니까 지난번에 논쟁이 됐던 게 경찰을 재정적으로 지원해 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우리 예산도 적은데 군산시 예산도 적은데 저도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러면 이것을 어떤 관점에서 봐주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거든요. 이 경찰이라는 조직을
우리 군산시 집행부하고의 별개의 조직으로 볼 거냐, 아니면 이제 과도기겠지만 자치 경찰도 하나의 우리 군산시 지방자치단체의 하나의 부속으로, 물론 현재의 인사권은 중앙 경찰이 갖고는 있지만 이런 예산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맞게 치안의 문제에서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산을 주고 편성하고 관여를 하고, 차츰 인사의 문제도 이런 쪽에 인력을 집중적으로 배치해라. 그럼 차후에 자율방범대도 이런 분들한테 이관할 수 있는 거죠. 자율방범대 가능할 수 있는 건가요, 서은식 의원님? 자율방범대 관리를 경찰, 자치경찰에 좀 관리를 해라. 예산을 줄 테니 이런 것도 가능하죠. 만약에 드리면 경찰이 지금 현재 국가경찰은 이제 수사만 하고요. 그다음에 자치경찰은 민생 분야, 이게 자치경찰이, 그다음에 행정경찰, 이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국가경찰은 국가수사본부에 있으니까 국가경찰이 독립이 돼 있어요. 그다음에 자치경찰은 도까지는 돼 있습니다. 경찰위원회가. 그런데 이제 지방 경찰서는 안 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그 지역에 맞는 치안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지금 자치경찰을 조례를 만든 이유가 거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자치경찰이라는 것은 뭐 이제 뭐 민생에 대한 거기 때문에 아까 뭐 자율방법이나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자치경찰이 되면은, 완전한 자치경찰이 되면 이제 그 경찰서가 뽀개서 나와야 돼요. 경찰 군산시로. 아직은 그런 단계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조례를 지금 만들고 있는 겁니다. 예, 하나의 그런 과정 단계에서 지금 과도기적인 상황에서 자치경찰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감하고,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차라리 그 아까 몇 조죠? 협의회를 둔다 있잖아요. 거기에 좀 디테일하게 뭐 시행 규칙을 만들든 그 부분을 어떤 실무 협의회에서 어떤 것을 논의하고 어떻게 구성을 하고 하는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넣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 그러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과장님, 이게 부결됐던 조례가 다시 올라온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럼 과장님은 이것을 가결을 시키려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부결을 시키려고 생각하셨습니까? 어찌하여 그 한 번도 저희한테 설명 한 번도 없었어요. 아니, 그래서 의원발이지만 그래도 부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과장님이 우리한테 설명을 한 번쯤 해주셨어야지. 지금 저희도 당황하고 있는 거예요. 자,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자치경찰 사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잠시만요. 기획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송미숙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행정국 회계과 소관 부의 안건인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건은 건물 신축 한 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군산시의회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합니다. 해당 사업인 월명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은 문체부 주관 2025년도 생활체육 확충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 동안 사업비 총 120억 원을 투입하여 기존 올명 종합 경기장 내에 연면적 2,500평방미터,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실내 수영장 25m 6레인, 다목적실 등을 신축하여 부족한 체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역민의 삶의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월명 국민체육센터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제3차 수집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월명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군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월명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통해 지역 내 균형적인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과 시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계 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동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우리 회계과장님이시구나. 지금 체육진흥과장 배석했습니다. 네. 그 기본적인 안이 지금 정립이 돼 있잖아요. 지금 우리 건축에 대한 부분들. 네, 그렇습니다. 예. 예. 근데 그 실내 수영장이 지금 6레인으로 지금 1층에 구성이 돼 있어요. 네, 예, 그렇습니다. 기타 이제 실용 공간은 빼고. 네, 예, 예. 근데 기존에 우리가 월명 수영장 할 때 네, 레인이 몇 개 레인이었어요? 똑같은 구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좀 이 레인을 좀 더 확장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뭐 2개 레인을 더 늘린다든지. 지금 이 국민체육 그 센터 건립 내용들은 거의 스펙이 딱 정해져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어떤 스펙이 정해져 나와요? 문체부에서 체육센터라는 개념으로 해가지고 지자체별로 공모를 받는데요. 거의 이제 아니 그러니까 레인을 6레인으로 네, 예. 해야만 된다는 건 국가적으로 뭐 지침이 내려와 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저는 이 부분을 왜 그러냐면 우리 서군산 그 수영장을 봤을 때 네, 예, 예. 우리 시민들의 이용도가 굉장히 높잖아요. 맞습니다. 예. 예, 물론 이제 월명 수영장이 없다 보니까 네. 그쪽으로 몰리는 포지션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고 보지만 네. 그래도 그 아쉬움이 좀 많이 우리가 현장 방문했을 때 남는 부분이 있어서 레인이 좀 더 확장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2층에다가 우리가 뭐 헬스장이나 다목적 시설도 그 용도에 맞게 하는 건데 네. 면적에 같이 비례해서 이제 용적률에 따라서 지금 올라오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을 어떤 건축 그 비율에 정해져서 이 규모로뿐이 안 되는 것인지, 물론 이제 넓어지면 커지면 건물이 커지면 그만큼 예산이 중폭이 되겠지만 저는 이 범위 안에서 조금 레인을 더 한 2레인 정도 더 좀 확장을 했으면 좋겠다. 또 이 도심권에 있는 우리가 동부권에 있는 수영장이다 보면 네, 예, 예. 그쪽에 아파트나 우리 시민들이 밀집 공간이 굉장히 많이 접해 있거든요. 네, 예, 예. 그러면 이용률이 더 서군산 우리 체육 수영장보다 더 많이 있으리라고 봐져요. 그러면 저는 지금 서군산 우리 수영장도 8레인에 지금 과중되는 우리 시민들의 그런 원성도 있잖아요. 민원도 네, 예, 있고. 네, 근데 예, 예. 동군산 쪽에 우리 월명 수영장을 6레인으로 해서 운영을 한다 보면 또 새로운 시설물이 들어서게 되면 이용도가 더 높아지는 거거든요. 네, 예, 예. 근데 6레인 가지고 과연 이거를 소화를 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부분 염려가 돼서 이 부분을 좀 기술적인 부분이 따르겠지만
레인을 더 확장할 수는 없는 건지. 네, 일단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국민체육센터라는 개념은 이제 문체부에서 지침을 줄 때 4에서 6레인으로 제한을 해가지고 공모하는 지침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위해서 국비를 좀 딴 거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지금 현재 군산대학교에서 수영장을 지금 건립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시에서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조금 더 확장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논의를 해보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좀 진행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물론 이제 우리 문체부에서 지침에 의해서 네, 그렇습니다. 4에서 6레인에서 예, 4에서 6레인으로 돼 있습니다. 제한돼 있습니다. 지금 바꾸지가 않은 거예요? 예, 그 이상 넘어갈 수는 없는 지침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의원 김영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그 내용은 잘 알겠고요. 그 6레인에 지금 장애인 전용 레인도 여기 포함되어 있나요? 일단은 그 부분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어린이 레인은 여기 별개로 하죠. 6레인 이외에 예, 어린이 레인까지는 저희 생각 안 했고요. 어린이는 지금 일단은 저희들 그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네. 그쪽에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은 최대한 그러면 성인들, 성인용만 성인들을 한다는 거예요? 예,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어린이 행복도시에 별로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어린이 레인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제가 일단 그러면 그런 부분들도 감안해 설계할 때 한번 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 군산에 있는 그 장애인 레인도 조금 필요하고요. 네, 예, 근데 예. 국민체육센터에 그거 다 의무적으로 구비가 되어야 되는데요. 안 되어 있는가 봐요. 그렇지는 않은 걸로 되어 있고요. 제가 일단 설계할 때 그게 반영이 될 수 있는 건지는 검토해서 네. 의원님께 한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서군산 복합센터 할 때도 처음에 10레인으로 갔다가 네. 8레인으로 줄었어요. 거기서 장애인 전용을 또 의무적으로 넣게 돼 있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네. 조금 이 국민체육센터하고 개념이 좀 다른 부분이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이런 공모 지침이 아닌 저희들 시 자체 주관으로 해가지고 문체부나 행안부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하는 내용이거든요. 네. 그리고 거기는 이제 공인 인증을 받으면서 그런 부분들도 담겨져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모두 다 두루 살펴야 되기 때문에 네, 예, 예. 다 검토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 이거야 뭐 공모 사업이 되셨다니까 진행을 해야 될 부분인 건 알겠는데 지금 여기 위치가 여기 함에 따라서 네. 주차 면적은 몇 명이나 줄어들어요? 지금 저희들 계산해봤을 때 21명 정도 지금 21명 있습니다. 정도? 네. 주차하는 그런 큰 문제가 추가적으로 좀 확보를 하시나요? 왜냐면 이거와 별개로 아니요, 월명체육관. 지금 확보는 하지는 않을 거고 총 저희들이 지금 주차가 498대 지금 주차 가능하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리고 행사 없을 때는 특별히 문제는 없습니다. 단지 이제 여러 가지 행사가 복합되면은 그 주차 계획들을 저희들이 좀 꼼꼼히 좀 챙길 거고요. 아마 현재 그 위치에 배정하면은 특별히 문제 없는 것으로 내부적으로는 검토했었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네, 예. 앞으로 이 정도의 지금 그 군산대학교와 월명체육관까지 이제 마무리가 된다고 하면 네, 예, 예. 저희 그 시에서 운영하는 데가 그러면 네 군데가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군데가 되고 뭐 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는 데도 있고 그럼 더 이상의 수영장의 증축 계획은 이제 없는 거네요. 현재는 그렇게 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좀 아이러니한 게 수영장이 많으면은 수영 인원이 늘어나요. 네. 늘어나는 만큼 또 수요가 생깁니다. 예, 그때 맞춰서도 대응할 수 있게끔 네,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네, 예, 예. 더 이상 수영장은 지금 인구 규모에 비해서는 더 이상 확보하는 걸 좀 지양해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네, 예, 예. 위치적으로 봤을 때 접근 용이성인데 네, 예, 예. 국민체육기금 이용해가지고 기금을 이용해서 이 레인이 40m, 25m, 뭐 6레인 뭐 이렇게 정해져 있더라면 네, 예, 예. 이 정도의 건축 면적이면 사실은 여기는 원래 수영장이 있던 자리이긴 하지만 네, 예, 예. 시내권으로 오히려 들어갈 수 있다라면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이 정도 규모였다면 사실은 다분히 토지 가격이 좀 상승분이 예, 예, 있겠지만 맞습니다. 이 정도 규모는 사실은 바닥 면적이 그렇게 많이 차지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 향후에 또 계획이 어쩔 수 없이 이쪽으로 되었으니까 향후에 계획을 하신다면 네, 예, 예. 지금 지도상으로 보면 이렇게 나열돼 있어요. 쭉, 네, 맞습니다. 일자로 쭉 나열되어 이렇게 있습니다. 네 군데 나열되어 있습니다. 예. 있거든요. 이쪽에서 접근 용이가 좀 불편하죠. 저쪽 원도심 쪽에서. 수요가 좀 늘어나서 계속 그런 내용들 욕구가 있다 하면은 저희들도 이게 왜 그런 걸 그러냐면 검토하겠습니다. 이게 수영이는 제가 이제 이거하고 뭐 별개로 말씀드리는데 네.
수용 인원이 수용만의 인원이 아니라 노인층의 수용 인원이 네, 많이 맞습니다.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우리 원도심 쪽에 사실은 노인 인구가 많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접근이 불편하거든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굳이 배분을 하자면 원도심 쪽으로 하나가 배분이 돼야 체육 인프라가 또 맞는 거죠. 예, 예. 근데 그런 알겠습니다. 부분을 미리 좀 생각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 자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교육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김혜석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송미숙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교육부 경로 장애과 소관 부안건인 군산 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면 2011년 전북특별자치도로부터 도의 일자리 지원 기관으로 기한의 정함이 없이 운영되었던 군산 시니어클럽에 대해 2021년 변경된 지침을 적용하여 민간 유탁을 하고자 합니다. 유탁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유탁하며 유탁 시설은 군산시 중앙동에 소재한 시니어클럽 본관 건물과 흥남동 소재 공동작업장 총 2개 건물이며 시설 종사자는 센터장을 포함한 총 6명입니다. 2025년 군산 시니어클럽 운영 현황은 인건비 등을 포함한 운영비 3억 9,800만 원, 도어 일자리 사업 배정량은 4개 사업단 4,089명으로 사업 예산은 237억 200만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민간위탁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군산 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 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기존 기한의 정함이 없이 지정 운영하던 군산 시니어클럽에 대해 변경된 지침과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와 제21조의 이 규정에 의거 5년 동안 민간위탁을 하고자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조의 제18조에 따라 수탁기간 선정 전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위탁을 통해 노인의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통해 생산적인 노후 생활을 영위와 노인의 건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수탁자 선정 시 관련 법규 등에 따라 면밀한 심사와 향후 철저한 지도와 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로 장애인 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신설 군산 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교육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송미숙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교육부 경로 장애과 소관 부안건인 신설 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면 초거래형 사회의 진입에 따라 노인 일자리 사업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기존의 단순 노무보다 양질의 일자리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인 특성에 맞는 전문적인 일자리를 개발하고 질적 향상을 선도할 수 있는 도인 일자리 지원기관 시니어 클럽을 신설하여 민간 위탁을 하고자 합니다. 시설은 현재 군산시 수성동에 위치한 군산시 가축센터의 이전 계획에 따라 해당 건물을 활용하여 운영하며 종사자는 센터장을 포함한 총 6명 규모로 2025년 10월 개소하여 2026년부터 도인 일자리 사업량을 배정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위탁기간은 위탁계약 처기일부터 5년입니다. 소요 예산은 인건비와 일반 운영비 3개월분 8,900만 원, 리모델링과 직기 구입비 1억 5천만 원, 총 2억 3,900만 원이 소요되며 도인 일자리 사업 예산은 사업 배정량에 따라 결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민간위탁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 가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신설 시니어 클럽 민간위탁 동의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설 군산 시니어 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군산 시니어 클럽의 추가 설치와 관련하여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조례 제18조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전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위탁을 통해 다양한 노인 적합형 일자리 개발과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수탁자 선정 시 관련 법규 등에 따라 면밀한 심사와 향후 철저한 지도 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로 장혜익 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신설 군산 시니어 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의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9 군산항 여객터미널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 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옥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송미수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관광국 문화예술과 소관 부의안건인 9 군산항 여객터미널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9 군산항 여객터미널은 2018년 국가등록유산으로 지정된 군산 내항 역사문화공간 내 건축 자산으로 1980년 건립된 지상 2층 연면적 738제곱미터 규모로 내항과 근대 역사 지구를 잇는 중요한 위치에 있으며 문화유산청 자문회의에서 내항지구 안내센터 등 거점 시설로 활용하라는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근대 건축자산 건물 보수 정비 및 경관 정비를 위하여 22년부터 복원물 제작 설치 공사를 추진하며 1층은 여객터미널로 복원하고 2층은 전시실 및 관광객을 위한 휴식 공간으로 2024년 정비 완료하고 25년 상반기 운영 예정이었으며 올해 4월 군산문화관광재단에서 9 군산항 여객터미널을 여행자 쉼터로 활용하는 2025년 지역 주도형 관광 서비스 경쟁력 강화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우리시 출연 기관인 군산문화관광재단에서 9 군산항 여객터미널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료 면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군산문화관광재단은 군산시 문화관광진흥 도모를 위한 우리시 출연 기관이며 지역 주도형 관광 서비스 공모 사업은 한국관광공사 주관 총 사업비 국비 1억 5천만 원으로 관광객 대상 쉼터와 지역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군산 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 사용료 면제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9 군산항 여객터미널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 군산항 여객터미널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군산문화관광재단에서 사용료 면제를 통해 구 군산항 여객터미널을 지역 관광과 연계한 복합 문화공간으로 활용 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 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용료 면제는 알겠고요. 이게 그 지난번에 교환한 거죠? 교환요? 예전에 그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해수청하고 교환한 그 아니에요? 표면 확보할 때? 맞죠? 해수청하고 교환한 거죠? 원룸하고 교환한 거요? 근데 그때 꼭 필요하다고 하더니 뭐 별 시설도 없네요. 안에 뭐 전시실 일부하고 쉼터로 활용한다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 건물은 아직 그 30년이 채 안 돼서 국가유산으로 등록이 아직 지정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5년이 지난 후에 국가유산으로 등록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꼭 필요하다고 해서 그때 이렇게 교환을 했는데 예? 얼마만큼 가치가 있을까 했는데 사실은 참 별 의미가 없네요, 이거. 국가유산으로서 보존을 할 가치가 있고요. 자, 알겠고요. 자, 그 24년도에서 이제 건축자산 건물 경관 정비를 다 끝냈댔잖아요. 네. 24년까지 정비가 완료됐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 시설은 정비가 완료됐는데 재단에서 저기 뭐 공모 사업에 관광 서비스 경쟁 강화 공모 사업에 됐다는 건데 네. 그러면은 운영 주체가 이제 재단이 된다는 건데 예. 재단에서 공모 사업에 선정돼서 뭐를 지원을 받는 거예요? 국비 1억 5천 원을 1억 5천을 받아서요. 네. 여행자 쉼터로 운영할 수 있게끔 쉼터 운영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시설은 다 완료가 됐고 예. 거기에서 추가적인 시설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 이제 별도의 뭐 그 시설 구축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현재 저희가 설치한 그 시설물을 사용을 하되 네. 이제 그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운영할 수 있게끔 운영비가 공모에 됐다. 예. 그 공모는 계속해서 그러면 지속적으로 나오는 겁니까? 운영비가? 지금 현재 그 3개년 사업이어서요. 1개년 이제 운영하고 평가를 통한 후에 2개년에 또 선정을 하고 3개년까지. 그 이후에 그 이후에 이제 이 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운영한다고는 그 공모 사업에 그 한국관광공사에서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라고는 했는데 아직 뭐 공식적으로 이렇게 나온 건 아니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구 군산항 여객터미널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군산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동환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동환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를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산문화관광재단이 2022년 10월 설립 후 3년이 다 되어가지만 아직까지 경영 총괄자 명칭에 혼선이 있어 이를 명확히 하고자 대표이사를 조례에 명시하도록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군산문화관광재단의 명확한 조직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문화관광재단의 임원과 이사회 운영의 대표이사를 추가하여 재단 운영의 명확성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동환 의원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지금 이게 검토 의견서에 지금 나와 있는 제8조 여기 지금 여기 줄이안인데 이사장이 재단을 대표하고 대표이사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청문회에 빠질 수 있다라고 검토 의견서에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예, 왜냐면 직책이 바뀜으로써 청문회에서 이게 제외될 수 있다. 저희 검토 의견서에 이렇게 나왔는데 그 여기에 청문 대해서 조례에 보면 네. 대표 그 출연한 기관에 대해서 그 대표는 그 청문회 대상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네. 그 말씀하신 사항은 이제 대표이사가 기관장이 아니기 때문에 빠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저희 절차상 인사청문회 대상으로 지금 절차는 잡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시장님이 어제 시정 질문을 통해서 답변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인사청문회 해서 하겠다라고. 아니 검토 의견서가 있어가지고 제가 질문한 거예요.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군산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그냥 안 해? 어디야? 그냥 해버리지. 자,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를 선포합니다. 응? 뭘 밥 먹고 그냥 오지. 수영장. 다 알고 있는 내용이야. 했어요. 응? 자, 문화예술까지 끝냅시다. 예. 자, 문화예술과는 끝내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군산시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건을 상정합니다. 본 보고건은 군산시 공모사업관리조례 제9조에 따라 공모사업의 추진,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고 순서는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순으로 하고자 하며 보고 방식은 과장님이 부서별 공모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 후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문화예술 과장님은 문화예술과 소관 공모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가유산 활용 공모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 국가유산 미디어 아트 사업입니다. 국가유산청 공모사업인 국가유산 미디어 아트 사업은 우리 지역 국가유산의 미디어, 디지털 기술을 결합한 미디어 아트를 빛으로 표현하여 국가유산의 새로운 가치를 선보이는 사업입니다. 2026년 공모사업비는 16억 원으로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입니다. 2025년에는 근대문화유산으로는 전국 최초로 선정되어 구 군산세관 본관 등 내항 일원에서 8월 한 달간 프로젝션 매핑, 인터랙티브 미디어 아트 등을 통해
특별한 감동을 선사하고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공모 사업을 신청하여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여름밤 빛을 활용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선보이고자 합니다. 2026년에는 올해의 부족한 점을 보완해 나가며 미디어 아트 활용 교육 또는 공모 등을 통해 지역민들에게 국가유산 미디어 아트 사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시민들과 함께 감동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국가유산 미디어 아트 사업에 대한 지자체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2026년에도 풍부한 야간 볼거리와 즐길거리 제공 등 체류형 관광으로 계획하여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으며 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 국가유산 야행사업입니다. 국가유산청 공모사업인 국가유산 야행사업은 국가유산 직접 지역을 거점으로 야간에 특화된 국가유산 향유 프로그램입니다. 26년 공모사업비는 12억 원으로 국비 40%, 도비 18%, 시비 42%입니다. 국가유산 야행은 우리시 대표 야간형 국가유산 향유 프로그램으로 2016년부터 올해까지 공모사업에 10년 연속 선정되었으며 타 지역 야행보다 공간이 넓고 도보 이동이 어려우나 국가유산과 프로그램으로 관광객을 유도하는 등 지역적 단점을 극복하고 지난해부터 연속 2주로 행사 기간을 확장하여 더 여유롭게 국가유산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미래 세대인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킨 점이 군산만의 차별화된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어린이 국가유산 해설사 외에도 우리 지역 국가유산을 춤과 노래로 소개하는 어린이 뮤지컬 공연단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8월 중 2회 5일간 개최할 계획이며 지역 스토리가 반영된 콘텐츠를 확대하고 다양한 야간형 프로그램을 통하여 시민 및 군산을 찾는 많은 관광객에게 우리 지역 국가유산의 가치를 알리고 그동안의 인지도를 바탕으로 지속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군산의 국가유산 야간 활용과 관광객 유입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26년 생생 국가유산 사업입니다. 국가유산청 공모사업인 생생 국가유산 사업은 국가유산의 가치와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고 콘텐츠화하여 국가유산을 단순히 보존하는 것을 넘어 역사 교육의 장이자 가까이에서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국가유산 프로그램입니다. 2026년 공모사업비는 2억 4,100만 원으로 국비 40%, 도비 18%, 시비 42%입니다. 사업명은 근대 군산 시간여행이며 4월에서 11월까지 군산 신흥동 일본식 가옥, 해망굴 등 원도심 내 6개 국가유산을 대상으로 우리 지역 초등학생들이 참여하는 근대문화 지도 그리기와 신흥동 일본식 가옥 방문객을 위한 상설 해설, 1박 2일 및 해망굴 활용 프로그램 등으로 추진하여 국가유산을 눈으로 보고 몸으로 느끼며 역사와 지식을 습득하는 시간을 갖게 할 계획입니다. 지역의 학생과 주민, 관광객을 대상으로 우리 지역의 국가유산 교육과 활용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공모가 신청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나가셔도 되고요.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공모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은 나오셔서 체육진흥과 소관 공모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체육진흥과장 고철령입니다. 시장 발전에 애쓰신 송미숙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며 체육진흥과 소관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 안건인 2026년도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사업에 대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지원 2026년도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공모사업 중 지원하고자 하는 분야는 노후시설인 월명체육
월명 실내체육관을 개보수하는 사업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구조체 노후화로 폐쇄된 월명 수영장은 2024년 긴급 구조 보강을 시행하여 안전성을 확보했습니다. 이제는 사용 용도에 맞춰서 실내 체육관 구조 및 내진 보강을 시행하고 당초 실내 수영장인 공간을 다목적실로 용도 변경하여 다양한 생활체육 활동이 가능하도록 개보수할 계획입니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문체부 주관 2026년도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공모사업에 신청하여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경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지금 보니까 그 월명체육관 네, 그렇습니다. 그 지원 형태 자료 그 보충 자료 보니까 예. 그 지원 형태 보면 정률 지원으로 노후, 안전, 장애인에 비해서 30, 50, 70대 있어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기금의 전체의 규모, 그러니까 우리가 시설 개보수할 정체의 그 규모는 이제 설계를 해봐야 정확한 금액이 나오겠지만 네, 예. 대략의 캐파를 통해서 저희가 사업 신청 공모를 할 때 네, 예. 그 기금 활용에 있어서의 전체 금액이 정해진 겁니까? 아니면 저희가 사업 계획서를 올려서 하는 겁니까? 일단 최대 제가 알기로는 최대 30억 이상은 주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요, 국비를. 네.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 저희도 설계를 나름 해봤을 때 한 35억 정도 지금 가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국비는 10억 5천 정도 일단 신청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걸 보고 드는 의문이 그 안전 관련해서 기존에 수영장이 있을 때 그럼 이용장 관련 긴급 개보수 비용으로 해가지고 기금 신청을 해서 저희가 수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 전에 오시기 전에 오시기 전에 판단을 해보면은 이제 긴급하다고 해서 5월에 긴급하다고 해서 일단은 그 내용들을 조사하고 수리 비용을 이제 세워서 진행을 했던 걸로 보여지고요. 막 모르겠습니다. 이 시점이 공모 시점이 5월에서 7월 사이거든요. 아마 공모 시점이 안 맞을 수도 있을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이게 저 안타까워서 네, 좀 판단은 건 좀 안 될 말씀이에요. 겁니다. 그 이용자 안전 관련 저희가 안전 관련해서 문제가 있어서 사실은 그것이 폐쇄한 거기 네, 때문에 맞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본래 기능을 가지고 긴급 지원회사에서 설계를 신청을 했다라면 네, 다른 것보다 사실은 안전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공모에 선정될 확률이 더 높을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별도의 다른 시설을 새로 하는 것도 좋지만 본인의 기능을 뭐 구조 좀 개선이랄지 네, 보강이나 예. 그런 걸 통해서 사실 유지할 수도 있었다. 왜냐하면 시설의 규모가 같기 때문에. 예? 그 말씀을 제가 안타까워서 이걸 보니까 50%나 네, 활용하시는데 드리는 거고 이미 지난 얘기니까 네, 그럼 그렇고 그러면 노후 관련해서 지금 이번에 게 30%인데 네, 예. 그런데 제가 좀 궁금한 것은 이 원래대로 표현에 따르면은 개수보수는 원래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거나 복원하거나 계속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실내 체육관의 본연의 기능은 뭐 큰 주제는 실내 체육관이지만 그 밑에 지어질 때 수영장도 같이 지어졌습니까? 아니다, 별도로 지은 걸 알고 별도로 있습니다. 지어졌어요? 예. 그러니까 실내 월명 체육관을 먼저 짓고 네, 수영장을 저는 졌어요? 그렇게 연역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이게 그 수영장 월명 체육관 개보수 사업이 아니라 네, 수영장 개보수 사업, 수영장 개보수 사업을 아예 신청을 이제 용도가 이제 폐지돼 있지 않습니까? 네. 수영장으로서 용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 놔두면 이제 노화. 아니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다목적실로 일단 네, 개보수하려고 네. 지금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 이 구조가 지금 실내 운동실 1, 2, 3으로 최적화돼 있는 공간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 공간이 생기니까 그렇게 나눠 섹터를 네, 나눈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개보수 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사업 신청하는데 운동실을 하든 뭐를 하든 체육관의 본연의 목적에 맞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은 운동실도 중요하지만 네. 그 공간적 측면에서의 체육센터도 있고 뭣도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이거 제 의견이에요. 네, 이 예. 공모사업은 당연히 신청해야 되는 건데 네. 이 월명 실내 체육관이 지금 군산에서 대표적으로 그게 저희 시에서는 하나 있잖아요. 네, 하나 있습니다. 예. 그 보조적으로 그 기능을 체육관 기능을 별도의 운동실 개념이 아니라 네. 체육관이 원래 갖춰야 될 퀄리티가 있는 체육관의 시설물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예, 그 안에 예. 새로 네. 지어지는 것들 네, 예. 그런 쪽으로 월명 체육관을 좀 활용하는 데 있어서의 좀
전문성을 높이는 그런 시설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조 시설로 지금 일단 생각하시는 네, 거 그러니까 말씀이시죠? 단순히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운동 시설, 차주화상 네. 운동 공간이 아니라 네. 원래 본연의 체육관 시설을 보조하는 전문성 있는 시설 등이 또 있을 거라고 좀 보거든요. 꼭 예. 필요한 경기를 치르거나 뭘 하거나 있어서의 네. 예전에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그 기아 야구장 지어지기 전에 그 기아 데려다가 저기 몇 번 야구 경기 했는데 시설 거지 같아가지고 네. 못하겠다 뭐 그래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야구장은 야구장이더라도 네. 체육관 시설을 다른 경기나 종목들이 왔을 때 경기를 했을 때 네. 시설이 너무 뭐 보조 시설이 안 좋아서 안돼 우리가 있으니까. 그런 소리 듣지 않도록 네, 예, 예. 락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보강할 수 있는 시설도 한번 계획. 예, 저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지금 예제로 이렇게 네. 들어간 거고요. 계속 지금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거 하는 게 더 좋은 건지 의견도 지금 계속 수렴하고 있고요. 단지 이제 구기를 좀 이나 이런 것들 고민했었는데 높이가 낮아가지고 구기는 좀 어렵다고는 의견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도 이렇게 생활체육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셨던 이런 보조실이라든지 이런 것들 계속 의견 받아서 어떤 게 제일 좋을 건지 그렇게 왜냐면 정리하겠습니다. 이 정도의 공간은 사실 별도로 지어도 돼요. 맞습니다. 단순하게 지어도 된다고요. 네, 텅 빈 공간이니까. 네, 네, 네. 이건 체육관하고 붙어 있는 공간이고 네, 기능을 예, 예. 살리는 고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동료 얘기한 것처럼 저도 이 50%로 충분히 지원 가능할 건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사업 내용을 보면 내진 보강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 예, 네. 내진 보강이 들어가 있는데 내진 보강을 넣으면서 왜 이걸 굳이 그냥 시설 개보수로 넣었을까? 그리고 지금 접수가 됐어요? 아니요, 아직 지금 아직 안 접수하기 전에 저희들이 지금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제가 보니까 일정표를 보니까 네. 7월 18일까지 네, 예, 예. 공공이하니까 지금 하고 있는데 좀 조정이 가능하다면은 내진 보강이 들어가는 거니까. 네. 예. 그리고 저희가 그 이용자 안전 때문에도 저희가 예비비를 저희가 지출했던 이력도 있잖아요. 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근거를 들어서 네. 저희가 한번 안전으로 해서 50%를 변경을 한번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일단 검토 한번 저희들도 해주시고요. 예 그것 때문에 좀 많이 받으면 좋을 것 같아서 다양한 좀 검토를 했었는데요. 현재 지금 기본적 시설 등급이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통 D등급 이상 되지 않으면은 아마 안전은 안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어서 저희들도 부득이하게 그러니까. 노후장으로 좀 신청을 했습니다. 거기는 그때 천장이 뭐 떨어지고 해서 네, 예, 한번 예. 보선 이력도 있고 근데 맞습니다. 그런 이력들을 싹 넣어서 하면은 네. 저는 시설 이용에 대한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건 하면 검토를 한번 해주셔서 네. 가급적이면 50%로 좀 지원해 주시고 예, 만약에 저희들도 그게 좀 판단이 좋을 것 같으면 할 건데 저희도 지금까지 매번 했는데 좀 떨어질 확률이 높을 것 같아서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검토 한번 해서 네. 해주시고 네. 그리고 향후에 운동실 1, 2, 3을 지금 하신다는 거잖아요. 현재 안은 이렇습니다. 안 네, 이렇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안에 세부적인 그 시설을 하는 것은 예, 아직 우리하고 결정됐- 좀더 나중에 예, 결정할 선정이 된 이후에 네, 예. 어떤 방법으로 사업을 할 건지 네, 예, 개보수를 할 건지 하고 그리고 안에 사업들 어떻게 할 건지는 이후에 네, 예. 공모에 네. 선정이 되고 나서 다시 또 얘기 좀 하시죠. 네, 간담회 통해서 저희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 과장님. 네, 예. 저희가 현장 방문을 가봤더랬어요. 네. 갔는데 네, 예, 예. 이제 물론 수영장으로 사용했던 그 부분에 네. 구조물이 노후화돼서 떨어지고 하는 거 다 봤어요. 네, 예, 예. 그런데 이제 이건 전체적으로 월명 체육관을 보자라는 거잖아요. 네, 예, 예. 전체적으로 보는데 노후화가 얼마나 진행이 됐는가. 네. 근데 수영장 있는 부분은 아마도 수영장 영향으로 그렇다고는 보겠지만 네. 이게 연식이 좀 됐기 때문에 네. 이제 장기적으로는 이게 35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네. 검사를 해보고 아니면은 이제 또 보강을 해야 되겠죠. 아니 35억으로 지금 리모델링 하는 사업들까지 포함되어 있는 이 금액입니다. 리모델링이라는 것은 수영장이 있던 데를 리모델링하는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다목적실로 이렇게 예. 한 겁니다. 근데 저는 전체적으로 보면 천정이 뚝뚝 떨어졌었어요. 저희 네, 예, 갔을 그렇습니다. 때.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기둥이 손으로 이렇게 후벼도 네, 예, 예, 예. 기둥이 쌤민이 다 으그러졌어요. 네, 예, 예. 그러면 거기만 물론 그렇겠느냐는 것이죠. 다른 부분까지 다 그러니까 일단 보강. 다른 데도 좀 네. 한번 다 돌아봐야 그렇게 될 것 하겠습니다.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네, 또 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수관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를 끝으로 군산시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들이 공모사업 추진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군산시의회 임시회의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